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사회탐구 응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고, 국어는 지난해 수능시험보다 조금 까다로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은 기간 약점을 꼼꼼히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요. EBS 대표 강사 인천 송천고 김성기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9월 모의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난이도와 출제 기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응시 인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월 모의고사의 응시 인원을 보면 40만 9,17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이 약 31만 9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졸업생이 약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재학생은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늘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는 한 1,500명 정도가 좀 줄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늘었을까? 지금 고3 학생들이 2007년생 황금 대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많은 거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응시 인원도 늘었다. 그래서 구모에서는 한 2만 4천 명 정도 늘었는데 실제 수능도 이 재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인원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수능 응시 인원이 약 46만 3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시 원서에 지원할 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입결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조금 올해는 좀 안정 지원, 소신 안정 지원을 많이 했던 게 올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을 할 때 구모를 보고 구모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모 성적을 가지고 예측해서 내가 이 성적이라면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예측하고 이제 수시에 지원 원서를 씁니다. 쓰기 때문에 꼭 대부분 이제 수시에 지원한 아이들은 수능에서도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자기가 좀 집중하는 이런 과목 한두 과목만 좀 집중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발표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국어가 좀 까다롭고 특히 네. 영어가 많이 좀 까다로웠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난번 6월 네.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시험과 네. 비교했을 때는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육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국어가 조금 육모보다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요. 수학은 또 육모랑 비교했을 때 다소 약간 쉬웠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금 학생들한테 이번 구모에서 준 메시지를 보면 영어거든요. 영어 부분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모를 보면 육모가 사실 좀 아주 쉽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내가 수능 최저를 하는 과목으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참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활용하는 학생이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면서 남은 기간 영어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3점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인 겁니까? 육모의 최고점을 보면 137점이었거든요. 네. 137점이었고 작년 수능을 보면 이제 139점이었습니다. 그러면 143점이라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도 점수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를 비교해 볼 때 이번 구모의 국어는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남은 기간이 중요할 텐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좀 쉽게 출제를 하면서 선지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 2년 전부터의 국어의 경향입니다. 국어의 경향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이 쉽다고 너무 덤벙대지 말고 선지를 좀 꼼꼼히 읽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좀 낯선 지문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법학, 경제 혹은 과학과 같은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문법의 개념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법의 개념을 좀 점검하고 또 매체의 출제 패턴을 좀 익혀서 남은 기간에 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참고적으로 EBS 연계 교재를 좀 활용해서 남은 기간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 140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구모의 최고점이 140점이었죠. 육모의 최고점이 143점이었거든요. 그 작년 수능은 14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구모는 작년 수준하고 최고점을 보면 거의 뭐 동등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변별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 그런 시험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미적 기하를 선택할 텐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과목 학습에 남은 기간을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선택 과목 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고난도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시간 배분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시험을 좀 잘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고 남은 시간을 좀 남겨서 그걸로 좀 못 푸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는 지난번 6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격차가 컸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세요? 예, 영어죠. 영어 이제 구모 1등급이 4.5%입니다. 2등급이 16.26%. 그러니까 1, 2등급을 합치면 약 20%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육모를 보면 육모에서 1등급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았죠. 육모에서 1등급이 19.1%, 2등급이 16.43%예요. 그러니까 1, 2등급 비율이 거의 한 35%에 가까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었고, 작년 수능을 보면 1등급 6%에 2등급 16%에 약 22%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이번 구모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육모를 보면서 영어가 올해는 쉽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조금 소홀히 해도 충분히 이 등급을 맞추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1등급 4.5%가 나오면서 굉장히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금년 수시 모집이 이 학생들의 증가, 또 의대 인원의 원위치 감소 등으로 지원할 때 입결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정 지원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어처럼 이렇게 막 어렵게 나와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오히려 입결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학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어에 좀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또 사회탐구 응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예. 이 사탐론 현상이 미칠 어떤 영향들, 또 과탐에서는 등급 충족이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자연 이공계 가는 애들은 과탐을 필응시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풀어지면서 학생들이 과탐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이 사탐을 보면 오히려 잘 나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서 거의 이 과탐을 포기하고 사탐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데 올해 이 현상을 보면 이번에 그 구모에서 약 40만 9,171명이 이제 구모를 응시했는데, 사탐만 응시한 애가 23만 8천, 과탐만 응시한 애가 9만 1천, 두 영역의 조합이 한 7만 2천,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 사탐에서 사회문화 응시자죠. 사회문화 응시자가 올해 20만 3,700명이에요. 작년에도 19만 4,700명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진 거죠. 더 많아진 거고. 그리고 과탐에서는 화학1이에요. 화학1 응시자가 19,1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로 너무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급격히 줄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을 텐데, 학생들이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탐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과학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사탐을 하면 오히려 등급이 잘 나올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봐도 학생들이 선생님 저 여름방학 동안에 한 달만 열심히 하면 사회문에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사탐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 지원생 중 사회문화를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은 오히려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걸려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과탐을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은 본인이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네. 밑에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불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면 받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고 남은 45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을 겁니다. 수험생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